자, 오늘 2주차 강의인데 3월 11일 지난 3월 4일 개강했지만 일부 내용을 소개했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수강 변경한 학생들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내용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블랙보드는 일단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내 차원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블랙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주차별 학습이 있죠. 거기서 강의 자료 및 학습, 여기에 16주까지 쭉 올려놨는데 공지사항도 있죠. 3월 11일 게시된 내용, 이 내용은 다른 안내 게시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설명을 하겠는데 중요한 내용 쭉 한번 공지사항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메뉴에 있는 내용들 쭉 따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보드에서 매주 동영상을 시청해서 온라인 수강하고 그 주차별 학습 강의 자료 및 학습이죠. 여기에서 이제 클릭하면은 여러분들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매주 강의를 2개씩, 한 개로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2개로 쪼개놔서 A, B, 매주 A, B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각각을 10분 이상을 해야 이제 출석이 되겠습니다. 더 길게 해야 되지만 짧게 10분 정도씩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분만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 해도 수강 출석은 되니까 편리한 시간에 또 시청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인데 엄밀히는 금요일 당일 금요일 오전부터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1시경까지 시청을 완료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벗어나면은 온라인 출석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출석을 제때 하고, 만약 온라인 출석을 4번 이상 4주 이상 결석하면은 전체 성적이 FA, 그러니까 Failure of Attendance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금방 소개했던 내용처럼, 자, 블랙보드 숙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내용 조금 이따 소개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강의 및 실습 사이트,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강의 웹사이트죠. 그 다음에 참고용으로 이 도메인 한국.net이라든가 wopen.net이 이제 이름 포탈,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 포탈을 이렇게 임명록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걸 이제 포탈로 우리가 배우는 HTML5라든가 자바스크립트, 또 CS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서버 스크립트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용해서 구현해 놓고 강의에서 종종 사례로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미 게시된 대로 학교 구내 서점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구내 서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고로 여기다 올려놨고 전화번호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공지사항은 2군데라고 그랬죠. 여기에 블랙보드 상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쉽게, 물론 이 블랙보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는 있지만은 더 쉽게 액세스해 볼 수 있도록 영킴.net이라든가 또는 내 이름.net, 이것도 전 세계 한글 도메인, 표준 한글 도메인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한글 프로그래밍의 첫 글자를 따서 여기에 이것을 이용하면은 또 바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지하는 내용을. 자, 여기에 공지하는 to.net에 공지하는 내용은 이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우고 과거 건 지우고 새로운 걸 쓰고 하는데, 블랙보드에서는 이제 옛날 것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걸 또 공지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 것을 보려면 블랙보드에서 보면 되겠어요. 공지하는 순서는 먼저 to.net에 내가 입력을 하고 그걸 복사해서 블랙보드 여기에 이제 복사해서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니까 2군데에서 공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to.net에 공지할 때 여기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당일 그 게시한 날짜를 여기다 가로치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본 건지 또 아닌 건지 새로운 건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추후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또 즉시 리얼타임으로 또 공지할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강의하고는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우리 IT 분야의 유명 인사들 인명록에서 이제 매주 10,000여 명한테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지사항 등을 포함해서 단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은 이제 중복적인 공지사항에서 또 되고 공지되고 했던 내용을 또 중복적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이제 이미 탈퇴는 가능하니까 본인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남아서 계속 들으면 되겠고 단톡방을 이용해서 공지된 내용을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팀 구성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팀워크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안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잠깐 코로나가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종식될 줄 알았는데 길어져서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도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이제 직장을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팀워크를 하는 게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3명 또는 4명으로 팀을 구성했지만은 최소 뭐 혼자는 팀이라 할 수 없으니까 2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즉 2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팀워크를 하되 팀워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분량이라든가 그런 양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팀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아는 동료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이번 기회에 새로 친구를 사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라인 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하고 그 팀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그것을 조금 더 알려줄 테니까 3월 16일까지 그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팀 프로젝트에 가입을 해서 팀을 구성하기 바랍니다. 모든 숙제와 팀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팀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 과제가 5개,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1개 해서 6개가 전부 팀을 구성해서 팀 단위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팀에 가입을 해서 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학생과 팀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연락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기에 수강생 목록이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전 수강생의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서로 연락처가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서로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기에 또 이런 블로그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같은 스터디 그룹이다, 2명 단위의 스터디 그룹이다 생각하고 이번 과목을 이번 학기 과목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제가 5개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과제를 이 블록보드 상에 올려놨는데 팀 구성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볼 수는 없고 팀에 가입을 해야 이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빨리 팀 구성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라도 과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는 놨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과제 넘버 1 팀워크 과제죠.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아직 시간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늦지 않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늦으면은 일단 감점이 되겠고 과제 5개 과제는 전부 각각 2점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는 10점이 되겠고 그래서 과제 플러스 팀 프로젝트 하면 전체가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10점이 되겠고 그래서 퀴즈 플러스 과제 팀 프로젝트까지 해서 그것이 전체가 30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점씩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제 90점이 되겠고 출석 점수가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점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HTML 태그를 이용해서 팀원을 포함한 팀을 소개하는데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 배우는 테이블이라든가 이미지, 아이프레임, A태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사진 이미지도 이렇게 각각이 이 2명이 한 조기 때문에 1인당 이미지 2개씩은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내용을 실제 간단히나마 구현을 해서 그 이해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 또한 유튜브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이것도 겸해서 같이 해보는데 1인당 1 내지 2분 뭐 꼭 길게 할 필요는 없고 1분 정도도 좋으니까 1 내지 2분 해서 2명이면은 2분 내지 4분 정도 되겠죠. 그 양으로 이것이 이제 개인별로 팀원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볼 수 있겠고 또 내가 소개하는 이 인명 포털에서도 소개하는 거기에 이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실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출하는 결과물은 HTML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보이는 결과 화면을 캡처한 JPEG 이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담은 MS 워드 파일이라든가 또는 아래 한글 파일. 블랙보드가 이제 아래 한글보다는 MS 워드 파일과 PDF를 이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MS 워드 파일이나 그것 한 개하고 PDF 파일 한 개. 이걸로 잘 안 보일 때 PDF 파일로 또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을 이런 이제 MS 워드 파일, PDF 파일을 이렇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MS 워드 파일이 MS 워드가 따로 없다면 아래 한글은 해도 되겠는데 이걸 또한 이제 PDF 파일로 변환해서 그런 경우 아래 한글 파일, PDF 파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블랙보드 과제 메뉴에서 제출을 하고 가급적 제출을 2번 할 수 있지만은 한 번으로 해서 이렇게 완료하기 바라고 혹시 실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번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 또 제출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2번까지 하되 가급적이면 한 번으로 끝내기 바랍니다. 자, 팀원별 유튜브 동영상 제작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인당 1 내지 2분 정도 분량이면 되겠고 본인 얼굴 없이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싫으면은 경치라든가 본인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소개도 오케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서 이제 전체 공개로 하면은 모두한테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부 공개로 해야 URL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공개로 해서 남아 이제 유튜브에 어떻게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건지 실제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 넘버 2는 아직 그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공지된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출 마감이 이제 4월 8일 오후 6시고 과제 넘버 1에서 만든 HTML 앞에서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CSS를 배우는데 CSS를 가미해서 이건 디자인과 연관되는데 디자인을 더 멋있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미 템플릿가 우리 w3schools.com에 소개된 부트스트랩 4라든가 또는 부트스트랩 5 최근 버전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트스트랩 4가 더 일반적이 되겠고 부트스트랩 5는 최근에 브라우저 버전에서만 이제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 골라서 클래스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템플릿이기 때문에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제 5개라고는 적어놨지만 5개 이상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 웹 디자인이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울 텐데 그런 것도 반응형 웹 디자인 우리말로 이런 것도 이제 실제 배우는 거지만 실제 구현을 해서 경험을 해보라는 차원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트스트랩4라든가 5 대신 조금 더 간단한 w3.css 이 w3schools.com에서 제공하는 이런 CSS 템플릿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것도 대신 가능하다.
제출 결과물은 여기 써진 대로 쭉.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다 과제도 그렇고 팀 프로젝트도 하지만, 팀 프로젝트는 조금 이제 미리미리 쭉 진행을 해야 되고, 점수 포션도 크기 때문에 10점이니까, 뭔지를 알려줘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이런 걸 이제, 자유주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팀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우리가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배우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는 서브 스크립트라든가 DB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쪽을 공부했거나 또는 이미 3, 4학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다면은 조금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팀에서 그런 것은 상의해서 이건 옵셔널 하지만 혹시 그런 것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자유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어렵게 하면은 점수는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충족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점수는 이제 평가 받을 때 정상적으로 고려를 하겠고 추가로 이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더 쌓도록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팀 내에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기본은 이것이다. 제출은 이제 폰트 사이즈, 글씨체가 서로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MS 워드라든가 아래아 한글 문서 파일 1개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PDF 파일, 팀당 표지를 제외하고 10쪽 분량의 설명 레포트, 소스 코드니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죠. 또 웹페이지니까 웹페이지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웹페이지의 어떤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레포트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소스 파일은 zip 파일로 이렇게 별도 파일로 제출해도 되겠죠. 블랙보드에서 모두 다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할 때, 비디오 만들 때 홈페이지 설명하는 것을 2명이 한 주기 때문에 1인당 2분씩 하거나 뭐 대표로 뭐 발표하거나 그건 상관없겠고, 자, 이렇게 발표하는 거 4분 정도로 해서 동영상으로 앞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 일부 공개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유튜브 URL을 이제 적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야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 레포트 첫 페이지에 삽입해서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쭉 내용이 이렇게 추천 유튜브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내용은 뒤에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할 테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하는 거라든가 HTML5 또 CSS,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 설명이 쭉 있으니까 또 일부는 아마 과제 넘버 3는 이 동영상 중에 자바스크립트 쪽은 조금 여기에 내용을 실제 여러분들이 듣고 레포트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내용은 과제 넘버 3하고 연관되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을 쭉 간략히 보여주는 내용인데 먼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공지사항을 간략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별 학습의 강의 자료 및 학습을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1주차를 보면은 이렇게 이건 참고용이니까 HTML5 PDF인데 2014년에 나온 책인데 발전 역사 참고용이니까 한번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시범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건 이제 네임 포탈이 되겠어요. 이름, 인명록, 포탈. 내가 시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가끔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뭐가 있고 여기 이제 클릭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보이죠. 이미 내가 몇 개는 올려놨는데 이미 이제 봤겠죠. 1주가 이제 3월 4일 지나고 오늘은 3월 11일이니까 지금 미리미리 동영상을 이렇게 찍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아직 이거 전이라 안 보이는데 실제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해당 주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개씩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올려놨고, 자, 이런 식으로 쭉 16주까지 여기에 그 시험 보는 시간 날짜까지 기말고사까지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참조해 보는데, 실제 시험 보는 건 퀴즈 및 시험을 클릭해서 보는데 그건 조금 더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팀 과제 및 프로젝트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미 보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팀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팀을 아직 구성을 안 한 경우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팀을 구성하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수도 이렇게 가입을 이렇게 테스트 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입을 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퀴즈 및 시험. 자, 퀴즈 및 시험도 이렇게 이미 이건 이제 전부 다 1인당 개인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 퀴즈가 있고, 이건 이제 3월 25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이렇게 쭉 지금부터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간 안에는 반드시 이 기간 안에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해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해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퀴즈 넘버1이라든가 중간고사라든가 온라인 퀴즈 넘버2라든가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 여기 내용을 쭉 보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 안내도 내용도 있으니까. 자, 연습 퀴즈에서는 3분간 5문제 풀기, 뒤로 가기가 금지되어 있고 무제한 이제 연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퀴즈 넘버1. 이거 할 때 맨 마지막, 여러 번 반복하니까 앞에서 했던 거, 뒤에서 했던 거 있겠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 점수가 실제 여러분들이 최종 점수에 이제 1점 정도로, 그러니까 5문제니까 0.2점씩 해서 1점 정도로 반영이 된다. 퀴즈 점수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퀴즈도 실제 점수에 반영이 된다. 파이널에. 최종 점수 산정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퀴즈 넘버1, 4월 15일 날, 금요일 날 시간까지 픽스했죠. 11시부터 6분간. 6분간 10문제를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 거꾸로 가기 금지. 11시, 4월 15일 오전 11시 정각에 현재 이제 패스워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패스워드 없는 모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없이 바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온라인 퀴즈 넘버2도 전부 지금은 패스워드로 걸어놨고, 지금 아직 문제는 내지는 않고, 실제 제목만 걸어놨고, 그 제목만 보이도록 해놨는데, 나중에 문제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패스워드가 있도록 설정을 해놓을 텐데, 그 패스워드가 없도록 그 시간에, 시험 보는 시간, 11시 정각에 패스워드 없는 모드로 변경하니까 패스워드 없이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온라인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방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시작이 늦으면 늦게 보면 아무래도 불공평하죠. 이미 본 것을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한테 듣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분 지각은 마이너스 5점, 전체 10점 중에 5분 지각이면 마이너스 10점.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철저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시간 11시, 그때 패스워드 없는 모드로 11시 정각에 변경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00점 만점인데 5분 지각하면 20점 감점, 10분 지각하면 50점 감점, 15분 지각하면 100점 감점이 돼서 0점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메뉴로 가면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은 팀원들과 질의응답, 이것은 이제 나한테 혹시 질의할 거 있으면은 여기다 하면 되고, 또는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또 카톡도 있으니까 카톡도 이용할 수 있고,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메일이라든가, 또 카톡, 또 필요하면 여기에도 이용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팀 프로젝트, 아까 이야기했던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팀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팀을 가입을 하려면 이걸 클릭하면 되겠어요. 나도 이제 학생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보이죠. 팀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팀, 이렇게 2명 한 조의 팀 구성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까지. 특별히 아는 친구가 없어도 이미 팀에 가입하여 서로 연락하여,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블랙보드 왼쪽 메뉴에 수강생 목록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팀워크를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가입을 할 때 이제 여기 클릭하면 되겠어요. 등록 화면을 열어 그룹에 등록. 여기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가 1번 또는 11번 뭐 이렇게 12, 1, 2, 3, 4, 5, 6, 7, 8 그렇게 쭉 그렇게 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하고 같은 팀에 가입하겠다면 아직 비어있을 때 우리 몇 번 가입하자 해서 그게 등록하면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나는 1번 했다. 1, 2, 3, 4 쭉 해서 전체 약 50명 정도인데 25개에서 약간 여유있게 좀 해놨는데 30개까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내가 등록을 했다. 자, 등록을 했죠.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한테 공지된 모든 게 이제 그룹 팀 과제이기 때문에 그룹 넘버 과제 넘버 1부터 이렇게 과제 넘버 5,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언제가 제출 마감이다. 제목들이 쭉 나오죠. 그럼 이걸 클릭해도 과제를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또는 왼쪽에 이제는 보이니까 팀 과제 이걸 이제 보이죠. 팀에 가입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 이따 빠져나오니까 여러분들 팀 일이 이제 비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테스트 목적상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일단 과제 팀 넘버 1에 그룹 넘버 1. 자, 이렇게 전체가 보이죠. 과제 넘버 5까지 맨 앞에 팀 프로젝트까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배점이 얼마 돼 있고 과제 제출할 때 여기다 제출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파일을 여기다 여러 개 파일을 제출해도 되니까. 또 코멘트 쓸 거 있으면 코멘트 쓰고. 자, 그래서 팀에 가입을 해야 이것이 보인다. 그걸 지금 설명해 준 거고, 이렇게. 자, 팀 프로젝트에서 팀에 가입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1번 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1번 팀 그룹 과제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도 되고, 앞에서처럼 또, 팀 과제 프로젝트에 가서 해도 되고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과제물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성찰 이것은 이제 혹시 팀별로 블로그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면 팀원이 이제 2명이니까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블로그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면 이걸 이용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메뉴도 그대로 살려놨으니까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보거나 또는 뭐 과제물 내면은, 과제물 낼 때 팀에서 2명 중에 1명이 대표로 내면은 전체 팀을 대표해서 내니까 그 팀이 넘버 1이면 넘버 1, 넘버 2면 넘버 2 전체 점수로 동시에 부여가 되니까 그 팀원들한테 그 점수를 이렇게 현재 점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출석,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개인별로 매주 강의 A, B 2개씩 있으니까 그걸 제때 들어야 이제 그 출석이 이제 패스가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제때 제 날짜 제 시간에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수강생 목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팀원이 누군지 모르는 뭐 학생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여기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소개를, 웹 프로그래밍, HTML, 뭐, 이런 추천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따로 이렇게 밑에다가 해놨는데, 따로, 다른, URL로 이렇게 또, 다른 제목으로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미리 내가 골라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있죠. 거기에서 일부 선택해서 여기에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다른 것들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참고로 보면 되겠어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강의에서 그냥 텍스트 에디터를 일반 텍스트 에디터를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여기 몇 개가 보이죠. 자, 그래서 거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략히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는데, 다른 이제 브라우저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이제 개발하는, 웹사이트의 소스, 이것을 이제, 이 개발자 도구로 디버그도 해보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참조해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선별해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간략히 설명하는 그게 뭔지 전체 개념을 쉽게 전수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영상,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내용을 쭉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뭐고 서로 어떻게 융합이 돼서 웹페이지가 구성이 되고 웹 서비스를 하는 건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고급 정보들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보면 되겠어요. 여기 CSS 또 나중에 배울 테니까, 자, 그래서 HTML과 CSS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시간 될 때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 시청하는 그런 제출할 필요 없는 그런 숙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5개만 나가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할 필요는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습 이해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천해서 나중에 또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 또 여기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된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여기 쭉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볼 단계는 아닌데 중간고사 이후에 볼 거니까.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AI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인 붐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텐서플로우를 주로 파이썬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자바스크립트로도 이게 구현이 가능하고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보라는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나중에 숙제로 내가 제출한 것을 동영상을 보고 이제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되겠어요. 숙제 아마 3번, 세 번째 숙제가 이것과 연관되겠는데,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AI, 텐서플로우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AI, 텐서플로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 4번과 5번이 관련되겠는데, Node.js, 설치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 Node.js가 뭔지, 이런 내용들 쭉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이 내용을 쭉 다음에 해당되는 강의에 도달했을 때, 그때 진도 거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 되겠어요. w3schools.com의 첫 번째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튜토리얼을 클릭하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내용도 한번 간단히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HTML, 이게 있고, 이 UI, 이런 부분이 가끔 w3schools.com에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내용, UI, 이런 것들이 바뀔지라도 안에 챕터별 컨텐츠는 동일하니까,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자, 여기 HTML, CSS,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 때라든가, 그럴 때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나중에 혹시 공부하고 싶을 때 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또 jQuery를 배우고, 맨 마지막에 배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할 때 우리가 참조할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w3.css, w3schools.com이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CSS하고 연관된 CSS 프레임워크가 되겠어요. 좀 더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부스트랩, 이것은 이제 클릭해 보면은 버전이 B4, B5까지 있는데, B4는 익스플로러 9 이하에서는 이제 지원되지 않고, 그 다음에 B5는 가장 최근의 버전이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하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팀 프로젝트 할 때 B5 정도로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w3schools.com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학기 중에는 이제 참조할 시간적 여유는 없을 테니까 나중에 방학 동안에 이렇게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UI도 이렇게 디자인을 새로 하고 아이콘도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또 추가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또 추가된 내용이 되겠는데, w3schools.com이 제공하는 이제 공간, 스페이스가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료로 비즈니스 모델로 자기들이 이제 그 한 달은 무료지만은 그 이상은 이제 그 유료로 하는 그런 서비스니까 어디까지나 유료 기간은 굉장히 짧게는 이제 이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는 뭐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는 여러분들 자신의 컴퓨터, 그걸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 한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서버로 쓰고 싶은 학생은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동시에 같이 쓰면 되겠어요. 그건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참조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 w3schools.com을 입력하고 튜토리얼을 클릭하면은 자,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게 Learn HTML. 자,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해당 챕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먼트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attribute. 자, 이 부분을 자, attribute를 일단 열고, 자, attribute.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한글로는 강의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강의를 들어도 되겠어요. 자, 일부는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한글반이기 때문에 가끔 바꿔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본래 영어로 된 것을 이제 우리말로 쭉 강의를 하니까 또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또 본래 영어 그 자체로 이렇게 그 태그가 그대로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어의 어떤 그 원래 단어를 태그가 또 엘리먼트 이름이 그것을 이제 줄여서 만든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가끔 영어로도 보고 그 다음에 번역이 이렇게 구글에서 번역해주는 이것을 이용해서 번역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것은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는 진행하면서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attribute은 이제 속성은 이대로 보면은 그 속성은 여기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HTML 속성은 HTML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속성을 보면은 모든 HTML 요소는 이제 엘리먼트, 태그,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성은 태그,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 속성은 항상 시작 태그에 지정된다. 자, 그래서 속성은 일반적으로 name은 value와 같은 페어로 이렇게 name은 value, 속성명은 속성값, attribute, 속성명은 속성값. 자, 이런 식으로. 자, a 태그를 앞에서 간단히 배웠는데 하이퍼링킹 하는 거 앵커죠. 앵커에서 가져온 거예요. 닷이죠. 자, 링킹 하는데 딱 거는 거. 자, h 레퍼런스,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싱 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name이 되겠고, 속성명이 되겠어요. 이건 속성, 그것에 대한 value, 값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value, name과 value 페어로 이렇게 속에 속성이 들어간다. 속성명, 속성값.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try it yourself 직접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제대로 동작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든 w3schools.com에서 제공하는 이 브라우저가 인터프리팅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냥 에디터를, 노트패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쭉 한번 전체 엘리먼트들을 태그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지금 이제 속성을 배우고 있는데 애트리뷰트 소스 속성을 보면은 이미지 태그는 이제 HTML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에 사용되는데 이미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사진을 이렇게 링크할 수 있는 그런 src라는 소스죠. 이미지 소스. 여기에 이제 경로를 URL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같다는 것은 이 이미지 소스 이런 HTML 문서하고 같은 폴더 또는 디렉터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 패스를 따로 앞에 명시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하지만 만약 이것이 리모트에 있는 다른 서버에 있는 거라면 그 풀 URL은 이제 프로토콜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HTTP면 HTTP 뭐 뒤에 쭉 패스 네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이미지 파일 네임까지 이렇게 적어줘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트라이를 이렇게 해보고, 자,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해보는데 그게 안 된 경우, 지난번에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됐죠. 그래서 HTTP 다른 사진을, 자, 다른 사진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이런 사진이다. 자, 이런 사진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가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주소 URL을 가질 수가 있겠고 카피할 수 있겠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bit.ly 나중에 이제 이 bit.ly.com하고 같은 건데 bit.ly 거기에 이렇게 올려서 줄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워낙 길이가 짧기 때문에 줄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인다 하면은 이것도 그 bit.ly로 해서 줄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줄인 걸 한번 사용해 보죠. 비록 그건 앞에 건 굉장히 원래 것도 굉장히 짧았지만 길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것을 자 여기 이미지라고 된 여기에 이제 그걸 집어넣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인터프리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것도 카피해서 이것을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 파일 네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 할 때 이름 정할 때 테스트 .html 바탕화면에다가 그대로 있으니까 바꿔서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을 클릭을 자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봤고, 자 이렇게 소스 속성의 URL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절대 URL, 그 다음에 상대적 URL. 자, 이렇게 절대 URL은,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것을 앞에 패스네임,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콜까지. 이걸 전체를 URL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링크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서와는 이제 별도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사용하거나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URL은
이제 웹사이트 내에서 같은 그 웹페이지하고 같은 폴더 내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그 서버에 있거나 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같은 서버의 다른 디렉터리, 그러면 그 디렉터리 폴더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주고, 같은 폴더에 있다. 그 웹페이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그러면 이제 따로 다른 패스네임은 적어줄 필요는 없겠고, 그 파일명, 이미지 파일명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이미지 크기를 항상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디자인상 그 적합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픽셀 단위로 이렇게 width, height 이런 픽셀 단위로 이렇게 조절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조절을 px 또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픽셀이죠. 자, 이것을 포인트로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약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인데, 포인트나 픽셀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 자세히 보이라고, 여기서는 일단 500 사이즈만 숫자만 바꿔보죠. 이렇게 줄이면은 10분의 1씩 이렇게 조그맣게 살 수도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이건 포인트. 자, 돌려보고, 자, 똑같죠. 그 다음 픽셀, px는 픽셀인데 그 단위에 대한 건 나중에 볼 텐데 미리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결과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ALT 속성은, ALT는 이제 우리 한글로만 된 걸 쭉 보면은 이제 갑자기 영어로 된 것은 이제 영어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얼터너티브에 그 앞에 세 자를 따서 만든 속성명이 되겠어요. 얼터너티브. 속성이죠. 속성명. src, 속성 또는 속성명. 그 다음에 속성값. ALT라는 속성 또는 속성명. 그 다음에 그 속성값. 이 ALT는 얼터너티브는 이 이미지가 없을 때 대신 이 글씨가 나오면은 이제 설명이 되겠죠. 눈으로 보는 경우라면. 자, 이 이미지의 URL 이걸 일부러 틀리게, 그런 이미지의 파일명은 없을 텐데 여기다가 일부러 한번 틀리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이게 이제 이미지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대신 이렇게 걸 유터 재킷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어떤 내용을 막 변경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이렇게 여기 변경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얼터너티브 텍스트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보여주는 글씨도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야기한 것처럼 스크린 리더로 읽을 때 만약 시각 장애인이라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설명이 쭉 되는데 이미지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스크린 리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소리로 시각장애인이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웹 접근성에서 반드시 요구를 하고, 웹 접근성 프로그램이 이것이 얼마만큼 웹 접근성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건지 그 프로그램이 체크를 해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ALT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바로 그거가 되겠는데,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미지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위에 나왔죠. 자, 앞에서 사용한 오픈된 탭들을 좀 닫고 다시 계속해서 보면은 스타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속성이 종류가 많죠. 자, 이것은 이제 스타일과 관련된 이제 CSS하고 연관된 것이 되겠어요. 자, CSS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CSS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이 엘리먼트, 태그, HTML 태그 속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되겠어요. 자, 컬러, 이거 디자인과 관련된 거죠. 근데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 값을 이렇게 주면은 그것이 디자인에 그 반영이 된다. 자, 스타일. 자, 이것도 이제 바꿔서 한국어로, 영어로 된
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스타일 애트리뷰 속성은, 스타일들을, 그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추가할 때, 이 CSS가 되겠어요.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할 때 CSS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컬러라든가 폰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바꾼다. 여러분들 컬러를 바꿀 때 이렇게 컬러는 레드다. 또는 컬러는 이렇게 블루다. 여러분들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컬러를 이렇게 색깔로 명시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모든 컬러를 뭐 다 그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자, 이건 R이고, 그 다음에 RGB, 그, 레드 컬러와 연관된 거고, 이건 그린, 블루, 이 세 바이트, 이게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24비트죠. 24비트를 가지고, 그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24비트면은, 24비트면 2의 24승이니까, 그것은 이제, 1600만 가지 컬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색깔이 거의 비슷해서 안 나오는데, 좀 R을 좀 세게. 이 값은 헥사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자, 이런 식으로. F. 자, 모두 F면은 어떻게 되겠지? 될까요? 이렇게 흰색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0이 되면은 00, 00, 00. 이렇게 검은색이 되는 거고. 그 중에 RGB, 블루만 한번 제일 값을 FF. 이제 데시말 넘버, 그러니까 10진법으로 하면 256이 되겠죠. 255. 자, 이렇게. 자, 그래서 0부터 255. 즉, 한 바이트는 0부터 255니까, 그걸 이렇게 헥사 값으로, 16진법, 헥사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4비트, 4비트. 그래서 한 바이트,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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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 그래서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이것은 R, 그린, 블루와 연관된 거다. R은 red. 랭귀지 속성은 이렇게 HTML의 랭귀지는 뭐다, 영어다, 뭐 한글이면 K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랭귀지하고 연관된 그런 속성명도 있고, 그 랭귀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다. 타이틀. 자, 이런 태그, 그 다음에 태그 속에 들어가는 속성명, 그 다음에 속성값. 자, 태그에 H2에 내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는 글씨가 있죠. I am a header. 바로 여기에 타이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P, 이건 패러그래프인데 거기에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I am a tooltip. 이 내용을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싶을 때 이 타이틀에 속성 값으로 이렇게 원하는 캐릭터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시 소문자 애트리뷰트를 써라.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그걸 W3C가 이제 추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밸류는 이렇게, 이거 애트리뷰트 밸류죠. 이것을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또는 싱글 코테이션이라도 이렇게 코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없이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다.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시 추천하는, 표준에서 추천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좋겠다. 자,
자, 여기서는 이제 P의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about이라고 나와 있죠? 나오죠? 근데 이제, 한 개나 두 개,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없어도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작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개런티를 못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는 건 그거예요. 자, 여기서 W3 스쿨스까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줘야지, 전체가, 여기 그 타이틀이 있죠? 이 P에 적힌 이 타이틀. 그런데 이것이 코테이션 마크가 이렇게 없으면은, 엉터리로, 자, 실행을 시키면은, 자, about W3 schools,까지 해서 그 뒤에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항시 더블 코테이션 또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닫아줘야 된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이라는 거 다 상관없겠어요. 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어떤 경우에는 이 여기서 P의 타이틀 속에 보이는 이것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안에 또 코테이션 마크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더블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밖에도 더블로 쓰면 안 된다. 밖에 것과 안 것이 틀려야 된다. 그래서 밖에 것이 더블이면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면 안에 것은 싱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P 타이틀 한번 보죠. 제가 마우스를 밑에서 두 개니까 이거죠. 이거 올리면은 존,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숏건하고 거기에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쏴져 있죠. 더블 코테이션. 밑에는 싱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싱글로 이렇게 쌓을 것 같으면은 밖에는 이제 그것과 차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만약 똑같이, 자, 여기도 더블 코테이션, 밖에도 더블 코테이션. 자, 이러면 어떤 결과인지 한번 이거 위에 거 보겠습니다. 위에 거. 이런. 조언이라고 앞에 것만 나왔죠? 그건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자, 이게 인터프리팅 할 때 혼동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냥 앞에 것만 하나 달랑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싱글로 해보죠, 전부. 싱글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혼동돼서 인터프리팅 할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존, 이 맨 앞에 것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 쌓는 것이 더블이면 안에는 싱글로, 전체 쌓는 것이 싱글이면 더블이면 안에는 싱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겠죠. 싱글로. 자, 여러분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해보고, 이거는 이제 밖에는 싱글이니까 안에는 더블 코트. 자, 이 챕터에서는 애트리뷰트과 관련된 것을 배웠죠. 그래서 H reference, SRC, with height, ALT, style, language, title과 관련된 걸 배웠다. 자, 그 다음에 헤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HTML 헤딩은 앞에서 배운 거 H6, 뭐 H5, H1 있었죠? 그건데, 자, 이것이 헤딩이 되겠어요. 헤딩은 H1부터 H6까지. 그래서 H1이 제일 크고, 이렇게. H6가 제일 적다. 자, 그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헤딩은 번호가 작은 것이 제일 크다. 자, 이것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간단하니까. 자, 헤딩은 이제 제목은 크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사이즈를 이제 골라서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헤딩으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 사이즈를 이렇게 또 스타일에서 또 원하는 사이즈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어요. 60픽셀이다 또는 뭐 70픽셀이다. 폰트 사이즈를 좀 더 커지죠. 또는 뭐 줄여서 7픽셀이다. 줄여들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디자인과 연관된 거죠. 사이즈, 글씨 크기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앞에서 CSS 할 때 배우겠지만 여기서 미리 나와서 미리 그냥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이걸 이제 라인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속성, 이거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속성, 그것도 영어로는 이제 프로퍼티만 우리말로는 속성하고 속성값, 페어로, 콜론으로 분리해서 폰트 사이즈 또는 컬러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보여준다. 이건 이제 여기에 이런 속성명이라든가 또 속성값을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CSS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미리 보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자, 연습은 앞에서도 있었지만, 이 올바른 HTML 태그를 사용하여 런던 텍스트로 제목을 추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답, 집어넣어서 뭐 하고, 여기는 답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엑서사이즈가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다른 게 바꿔서 여기서 하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앤서를 보고, 이것도 트랜슬레이시 되겠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쉽게 원하는 언어로 바꿔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HTML 태그 참조 이 부분을 하고 이제 이번 강의는 일단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들어갈 텐데, W3 Schools 태그 참조에는 이러한 태그 및 해당 속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HTML 태그, body 태그 이런 것들이 이제 H는 헤딩, body는 body에, 도큐멘트 body에 관련된 거. HTML은 전체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단락이니까 앞에서 배운 패러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